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고성 산불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85헥타르와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건물 6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산림은 사유림이 80%, 국유림이 20%인데 개인 소유의 산림의 피해가 큰 만큼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정확한 피해 면적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급감했던 강릉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1분기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빈 점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릉 도심의 핵심 경강로 일대입니다. 대형 점포에 붙여놓은 상가 임대 현수막이 반년 가까이 그대로 있습니다. 택시부 광장이라고 불리는 도심 공영 주차장 주변도 임차인을 구하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 오거리 지금 내 있는 쪽에 업소가 여러 군데 빈대가 많아요. 애말라 죽겠어요. 예전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점포가 많이 비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알토란 같은 도심의 1층 상가도 임차인을 찾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6.8%에서 꾸준히 올라 4분기에는 9.4%까지 뛰었습니다. 소규모 상가도 1분기 6.3%에서 4분기 7.9%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휴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가 24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휴폐업하더라도 바로 공실이라고 저희 통계에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휴 공실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신규 음식점은 지난해 1분기보다 7%가량 줄어들면서 휴 폐업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가 투자 대비 수익률은 0.7%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평창에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도와주려 하고 군의회는 특혜라며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지역 여론도 과도한 지원이냐 아니냐를 놓고 양분되고 있는데요.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시가지에 군의회를 규탄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의회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부지에 포함된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발전을 더 위해서 할 의회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 평창군을 더 망가뜨리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도대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업체가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일대에 총 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견 분양부터 관광, 치료, 교육, 연구까지 결합한 종합시설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동행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테마파크하고 다르죠. 애견 산업 자체를 국내에서 리더에 나가겠다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라면 400여 개의 일자리도 생겨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기업 유치 실적이 없었던 평창군은 사업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약 50억 원을 들여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사업 부진의 군유지도 수의계약으로 업체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군유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강원도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조례 개정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군은 군유지 매각을 위한 조례 개정을 1년 가까이 밀어붙였지만 결국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작은 신생업체가 대규모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한 15만 평 정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어든 거는 뭐 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평창군은 해당 부지의 수의 계약을 가능케 하는 조례 개정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십억 원을 들여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조례까지 바꿔가며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제 지역의 농특산물 수출이 미국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바이어 발굴과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수출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태와 김치, 도라지청 등 인제 농특산물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수출길에 나선 인제 농특산물은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시장에서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일어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내수시장과는 달리 황태 가공품과 김치 등 인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 주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농특산물 수출 주문액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인 10억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인터넷, 그다음에 홍보 판매가 워낙 잘 돼갖고 저희가 벌써 지금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거의 작년 대비 한 300%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지난해 미국 LA에 인제 상품관을 연 인제군은 올해 시카고 한인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코로나19 수출 틈새 시장을 통해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통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을 육성한 결과 올해 농특산물 수출액은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중소기업 수출 역량 확대를 위해 전시 박람회 부스 비용과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특산물 수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해외 수출 개척을 위해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 시장 수출로 눈을 돌린 인제 농특산물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새로운 판로 개척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방사강 가속기 유치 지역 발표를 앞두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내세우며 막판 유치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오는 6일 오전 10시 대전에서 열리는 방사강 가속기 구축 부지 선정 평가회에서 4개 유치 희망 지역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40분 거리인 춘천이 이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점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가 발표회가 끝난 뒤 1, 2위를 선정하고 다음 날인 7일 현장 실사를 거쳐 우선 협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석 달 동안 강원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까지 강원도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10세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29세대의 30%인 1,519세대가 줄어든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15건이 신고돼 6천여만 원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수법은 50대에서 70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평소 가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나 직장 등의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납치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도움을 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춘천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가 사업체 2천여 개를 표본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에서 3월 대비 휴업은 38.8%, 폐업은 1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2월 대비 매출이 업종별 20에서 50%까지 감소했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대출은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춘천시는 183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희망 일자리 지원, 공공 배달앱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군장병 외출이 다시 시작되면서 접경 지역 지자체마다 군장병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외출한 군장병이 음식점이나 PC방 등 사용한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인제군도 군장병 10% 할인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할인업소에 대해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고 매월 쓰레기 봉투를 10매씩 지원하는 등 군장병 외출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오늘 11일부터 4만여 명의 모든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월군은 지역 대표 행사인 단종제와 동강축제를 취소하고 재난지원금 80억 원을 확보해 군민 1명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영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세대주가 이달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영월 지역 화폐로 입금되고 국가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